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에 치러질 G조와 H조의 경기들을 분석해 들어갑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아쉽게 가나한테 지고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쉬운 경기였죠? 네. 두 골을 뒤지며 출발한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통해 따라붙는 데는 성공했지만 허무하게 역전당하며 1부 1패로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 너무 쉽게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했던 게 패인이 됐죠. 네, 전반전 공격적으로 나섰던 대한민국이지만 되려 두 골이나 허용하며 궁지에 몰린 채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루과이전과는 달리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며 가나 선수들이 너무나도 좋은 찬스를 쉽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점골 이후에도 너무 손쉽게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며 결승골을 얻어맞았죠. 흔들렸던 수비단을 재정비하고 중원의 압박을 되살려야 하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후반전에 보여준 공격력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네, 벤투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나상호를 투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인까지 투입하며 변화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조규성의 멀티골로 이어졌죠. 이강인은 어시스트를 포함해 후반 팀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나상호는 우루과이전처럼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이 두 선수와 조규성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득점을 기대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포르투갈을 우루과이를 잡으면서 조 1위 16강 진출을 이뤄냈죠?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을 이뤄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주앙 펠릭스와 호그날두를 최전방에 앞세우고 바로 뒷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두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과 후반, 극초반까지는 조금 답답한 전개를 펼치기도 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반 9분 호날두의 머리를 겨냥한 크로스를 올렸으나 이게 머리에 닿지 않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후 후반 추가 시간 우루과이의 핸드볼 반칙으로 PK까지 성공시키며 손쉽게 1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됐죠. 네, 이날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포르투갈의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페가 두 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가나전에서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든 경기에서 포르투갈 공격진들이 답답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한 방에 경기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조별리그 1위를 기록할 수 있는 포르투갈,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없을까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더라도 가나가 3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기에 좀 여유가 있고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 자원들이 경기를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나전에서 이미 카드를 한 장 받은 부페가 대한민국전에 출전해 경고를 받게 된다면 16강전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감독 인터뷰에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기에 엄청난 변화보다는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좀 더 공격적인 연수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가나전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포르투갈전에서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포르투갈을 공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르투갈 경기력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대한민국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나설 대한민국인 만큼 수비 뒷공간을 공략당할 위험성은 크기에 다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네, 가나전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앞세워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입니다. 가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승을 거뒀죠? 네, 우리에겐 무척 아쉽지만 가나가 찾아온 찬스들을 잘 살리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전반 일찌감치 두 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갔지만 후반 초반 2실점하며 흔들렸던 가나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역전골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게 됐죠. 네, 2경기 연속 다득점을 기록한 가나. 공격력은 좋은 것 같죠?
네, 가나는 유려한 빌드업을 통해 깔끔한 찬스를 만드는 팀은 아니지만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쿠두스와 아이유 형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득점을 터뜨릴 만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아직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5개나 실점을 내준 수비는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나의 수비진은 아직 합을 맞출 시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조직적으로 무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는 심하게 흔들리며 연속 실점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죠. 수비 집중력을 다잡지 않는다면 마지막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루과이는 포르투갈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 4위를 기록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루과이는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2실점을 허용하면서 조 4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좋은 공격진들을 막기 위해 고딘을 중심으로 한 3백을 가동했고 최전방에는 대한민국전 교체로 나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카바니와 누네스가 나와 상대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죠. 네, 포르투갈에 이어 우루과이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뭐가 문제인 거죠? 네, 우선은 우루과이의 최전방 자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라인의 베테랑 고딘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최전방의 베테랑들인 카바니, 수아레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루과이 2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무득점인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과연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루과이의 미들 부분은 중원일까요? 이날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중원 싸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후반 초반까지는 중원 싸움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요. 실제로 포르투갈이 54분 득점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경기력은 우세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빡빡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오버의 경기를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위해서라면 우루과이의 승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과연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최전방의 자원들이 너무나도 무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에 득점을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가나전에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에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나 역시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으나 빡빡한 중원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해 봅니다. 네, 공격적인 운영을 통한 다득점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세르비아와 스위스입니다. 세르비아는 카메룬을 상대로 난타전 끝 무승부를 거뒀네요. 네, 3대1까지 앞서 나갔지만 두 골을 연달아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둔 세르비아입니다. 파블로비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느린 수비진의 뒷공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옵사이드 라인 조정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동점을 허용하게 됐죠. 네, 교체 명단에 블라호비치가 있는데도 미트로비치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한 골을 기록했지만 몇 차례 기회의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7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하게 된 미트로비치입니다. 미트로비치의 아쉬운 결정력 때문에 블라호비치가 왜 벤치에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블라호비치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세르비아는 카메룬을 잡고 가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비기면서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브라질이 스위스를 잡아주면서 세르비아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위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승리하고 브라질이 만약 카메룬을 잡아준다는 전제 아래 세르비아도 2위로 16강 진출은 아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스위스는 브라질을 상대로 잘 버티다가 결국은 패배했어요. 네, 공격력에 막강한 브라질을 상대로 80분까지 실점 없이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남은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는 선점하긴 했으나 확실히 부담스러운 결과로 보이네요. 네, 그래도 자신들의 강점인 강력한 수비력을 이번에도 잘 유지했어요. 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조직력과 단단한 수비를 이번에도 잘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역시 80분경까지 스위스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들이 브라질의 개인 기량을 잘 버텨내면서 자신들의 전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세르비아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하고 조직력이 좋은 팀인데 무승부만 기록해도 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경기에서 세르비아가 득점을 위해 무리하게 뒷공간을 많이 내놨었는데 스위스에겐 이를 잘 활용할 만한 자원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패배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브라질전에서 보여준 스위스의 끈적끈적한 수비는 굉장히 좋았고 수비 전략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르비아의 공격진들의 파괴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브라질 선수의 능력만큼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세르비아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스위스가 끈끈한 수비력으로 잡아낼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카메룬과 브라질이죠. 카메룬은 세르비아와 난타전을 펼친 끝으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네, 카메룬은 세르비아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 8연패 기록을 끊어내게 됐습니다. 골이 많이 나온 난타전이었고 카메룬이 선제골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끌어가게 된 경기였죠. 네, 세르비아와의 경기 전에 주전 골키퍼인 오나나 선수가 감독과의 마찰로 대표팀에서 하차하는 일이 있었는데 카메룬의 대량 실점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주전인 오나나 대신 나온 에파시 선수는 카메룬의 실점 장면들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너무 앞으로 나와서 상대 선수가 슛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확실히 오나나 선수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부바카르 투입과 함께 흐름을 되찾아오고 두 골을 따라붙였던 카메룬의 저력도 대단했죠? 네, 공격적인 교체 투입 이후 분위기를 타면서 세르비아의 느린 뒷공간 수비진을 공략해냈고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가나 경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던 경기인데 분위기를 타면 경기력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아프리카 팀들의 저력이 잘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네, 브라질은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브라질은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스위스의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카세미로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아쉬운 화력으로 스위스를 상대로 한 골밖에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치치 감독이 가끔씩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전반전부터 후반전 중반까지 다소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 상대를 밀어붙여 버겁게 만드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로 이를 뚫어내게 됐습니다. 또한 네이마르의 부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네요. 네, 조 1위를 확정지었는데 남은 경기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승점 1점만 쌓아도 1위 진출을 확정짓는 만큼 크게 무리를 해 남은 경기를 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 자원들 역시 상당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전력 하락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카메룬의 패배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브라질이 16강 진출을 한 상황에서 스위스와 득실차가 3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2군 뎁스도 굉장히 두텁고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카메룬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카메룬 역시 16강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아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언더를 예상하는 경기네요. 네, 2군도 막강한 브라질인 만큼 카메룬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서경석 위원님 분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G조와 H조의 조별리그 최종전 4경기,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G조와 H조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6강 8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